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행정 사이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정 사이클은 의행정 사이클 엔진은 흡기 배기 밸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벽에 소기 구멍과 배기 구멍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소기 구멍은 흡기 구멍이라고 판단하셔도 되는데, 왜 흡기라고 안 하냐면은 여기에 흡기 구멍이 따로 있어요.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흡기 구멍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흡기 구멍에서 산소가 들어갈 때는 피스톤이 좀 위에 올라가서 소기 구멍하고 배기 구멍을 막고 흡기 구멍을 열어줬을 때 크랭크 케이스 내에 여기에 공기가 찹니다. 산소가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요거 지금 올라갈 때죠. 즉 상승 행정 때. 그러면 하강 행정 때, 상승 행정 때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얘가 계속 들어오고요. 그럼 하강 행정 하면서 소기는 언제 되느냐? 하강 행정하면서 어쨌든 소기하고 배기 구멍을 막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흡기 구멍을 막죠. 그러면 여기 막고 쭉 내려가는 도중에는 여기는 압력은 또 상승되겠죠. 체중이 점점 작아지니까. 그 상태에서 얘를 흡기 구멍을 막고 소기 구멍을 열어줍니다. 소기 구멍을 연다라는 개념보다 소기 구멍이 열리는 거죠. 그냥 소기 구멍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 크랭크 실내에 있던 새로운 혼합 가스들이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때 맞춰서 배기 밸브도 열려서 같이 빠집니다. 약간 좀 구분이 없죠. 확실한. 사행정 사이클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있는데 얘는 내려오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상승부터 올라가면서 압축을 하는데 흡기 쪽으로 빨아들이고 있어. 폭발해서 내려오는데 또 흡기 구멍 막고 있고, 좀 더 내려오니까 배기를 내보내면서 흡기를 또 들어와.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확실치가 않아요. 구분이 확실치가 않으면은 당연히 효율은 좋지 않겠죠. 열 효율이 많이 뺏기겠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에 따라 소기 및 배기 구멍이 개폐되어 가스가 이동하고, 요거는 크랭크 축 1회전에 캠 축 1회전 한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한 사이클 완료. 즉 얘는 크랭크 축 기준 360도면은 한 사이클이 완료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더 설명 그만 안 하셔도 되나요?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지? 얘가 크랭크 축이 1000rpm 하고 있습니다. 1000rpm이에요. 자, 배출가스, 배기가스라고 할까요? 배기가스는 총 몇 번에 나눠서 땅땅땅땅땅 나왔을까요? 그쵸? 네? 네? 한 번이요? 1000번이요. 얘를 막았다 열었다니까. 그쵸? 1000번. 이게 만약에 사행정 사이클이면 500번. 이젠 굳이 뭘 안 하셔도 이해 충분히 가죠. 이제 뭘 안 외워도 2분의 1이라는 단어가 까먹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요 밑에는 뭐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배기구와 피스톤에 의해서 닫히고 연소실로 들어온 혼합기가 압축이 되고, 쭉 요거는 방금 설명드린 거랑 다 똑같은데 요거를 그냥 서술형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서술형으로 풀어져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 좋아요. 요런 거 그림 같은 거 가리고요. 얘를 읽으면서 내가 그리는 거지. 점화 연소된 연소가스가 피스톤을 위로 아래로 내리는 과정이다.
피스톤을 아래로 내리는 과정이다. 이게 하나 그려지죠. 이때 배기구와 소기구가 열리면서 배기구와 소기구가 열리면서 연소가스는 배기구로 배출되고 소기구를 통해서 크랭크 케이스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혼합기가 실린더로 들어오면서 하강 행정이 끝난다. 이게 끝나는 시점은 이 안에 있던 신선한 혼합기가 이 안에 다 포진되어 있을 때 끝나는구나 라고 텍스트를 보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야 돼요. 요거를 왜 연습을 했으면 하냐면요, 이렇게 그 장문의 글씨는 안 나오는데 한 2줄짜리 가끔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번 지문 읽어요, 2번 지문 읽어요, 3번 지문 읽다 1번 2번 지문 까먹어요. 그게 발생돼요. 까먹어요.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몇 번 읽다가 패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보시면서 연습을 좀 하시면 좋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디플렉터라고 하죠. 디플렉터는 읽어보면은 혼합기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 와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피스톤 헤드에 설치된 돌기 부분이다. 디플렉터는 딴 건 아니라 여기에 피스톤 요거를 좀 크게 보면은 요 부분을 디플렉터라고 하는 거죠. 얘가 없이 그냥 소기 구멍이 이렇게 열려버리고 배기 구멍이 열려버리면 다이렉트 나가겠죠. 근데 디플렉터라는 애를 달아놓으면은 얘는 맞아서 돌겠죠. 안에 있는 배기가스들 싹 다 날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디플렉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착된 게 디플렉터 형상이 되어 있죠. 행정이고요. 그다음에 4행정하고 2행정 사이클 비교. 4행정 사이클의 장점, 각 행정이 구분되었다. 요거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 하실 적에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실 텐데. 이거 보이시잖아요. 그림 그리지 말고 디플렉터.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텍스트만 읽어도 다 딱 나오는 거죠. 텍스트만 읽어도. 각 행정이 구분되어 있다. 요거는 효율이 좋다. 열적 부하가 좋고 회전 속도 범위가 크다. 최적 효율이 높다. 연료 소비율이 적다. 기동이 쉽다. 밸브 기구가 복잡하다. 여기 단점이네요. 여기부터는. 대신 2행정 사이클의 장점은 같은 그 4행정 사이클에 비해서 1.6배 출력이 크다. 요건 이제 동일한 배기량 안에서, 같은 배기량 안에서. 왜냐면은 4행정 사이클은 두 번, 720도를 돌아야죠. 크랭크 축이. 2행정 사이클은 360도. 한 바퀴만 돌면 되죠. 한 바퀴 한 번씩 뻥뻥뻥뻥 쏘는 거죠. 얘는 한 번 돌고 두 번째 빵. 그러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2배의 출력은 나와야 되죠. 근데 왜 1.6배냐? 얘는 여기 없네. 얘는 각 행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열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1.6배의 출력. 요거는 동일한 배기량 안에서. 그 다음에 회전력 변동이 적다. 여기 회전력 변동이 적다라는 거는 4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720도마다 한 번씩 터지다 보니까 이 텀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기통을 단행정으로는 못 만들겠죠. 단기통으로는 못 만들겠죠. 혹 만들 수 있더라도 얘를 폭발을 하고 나서 폭발된 힘이 크랭크 축이 어딘가에 저장했다가
압축할 때, 배기할 때 요거를 힘을 얘는 못 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꿀렁꿀렁 거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회전력의 변동이 적다고요. 그다음에 실린더 수가 적어 회전이 원활하다. 얘는 실린더 수가 적어가 아니라요. 실린더 수가 적어도 회전이 원활해요.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은 오토바이에 사용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밸브 장치가 간단하다. 밸브 장치가 없죠. 엄연히 따지면 밸브 장치가 없고 마력당 중량이 적고 그다음에 실린더 수가 같을 경우 작동이 정숙하다. 실린더 수가 저희는 단기통을 이행정을 씁니다. 근데 이행정 사이클을 단기통이 아니라 얘를 똑같이 4기통을 만들어버리면 솔직히 효율은 좀 안 좋아도 당연히 출력은 훨씬 좋아지고 작동이 되게 정숙해지겠죠. 한 개 갖고도 어느 정도의 진동으로 커버가 되는데 4행정은 한 대 단기통 갖고는 아예 운행이 불가능한데 얘는 운행은 가능하죠. 더 많아지면 얘가 더 정숙해지겠죠. 왜냐 폭발이 균일하게 일어나니까 짧은 기간 안에.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행정이 짧아서 불안하고 말 그대로 열 손실이 많은 거죠. 열 손실이 많아서 연료 소비율이 높고 저속에서 어렵다. 오토바이 시동 키면은 한 750 이하로 가면 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절어요. 요즘에 나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 그 차 뭐 관련해서 이게 오토바이 요가 엔진 하면은 저희는 기본 공회전 1500rpm이었어요.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희가 엔진을 뜯었다 붙였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꺼져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엔진 RPM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역화가 발생이 일어나기 쉽다. 여기서 이제 역화는 왜 발생이 일어나기 쉬울까요? 시험 문제에서 행정 구분은 확실하나 역화가 발생이 일어난다. 맞나요? 네? 그럼 뭐가 맞는 거죠? 행정 구분이 어렵고 그렇죠. 역화가 발생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하고요. 얘를 1번이나 2번에 놓을 수도 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행정 구분이 확실하여 역화 발생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행정 구분이 확실한 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역화 발생이 일어난다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2번을 딱 찍는 거죠. 피스톤하고 링 소손이 많다. 요거는 왜 많을까요? 네. 피스톤이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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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다니까? 더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행정 사이클을 반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1000rpm 돌릴게요. 제가 이행정 얘는 2000rpm 돌릴게요. 그럼 피스톤이 움직이는 속도 똑같죠? 그쵸? 똑같다고 봐야 되나? 아니요. 어차피 1000rpm 똑같아요. 그쵸? 1000 똑같아요. 그 똑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움직인다면 왜 얘는 소손이 많을까요? 네. 그 빈 공간이 뭐죠? 피스톤의 밸브 역할을 대신한다고 했죠. 밸브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는 저희 실린더 옆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를 막았다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 그냥 맨들맨들한 판에 손 이렇게 하는 거랑 여기 구멍에 뭐 하나 뚫려서 하면은 턱턱턱턱 걸리면은 아플 거 아니에요. 구멍 뚫린 거. 그래서 소손이 많은 거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그렇죠? 단행정 짧아요. 불안한 거 맞잖아요. 오토만 봐도 덜덜덜덜 거리죠. 그렇죠? 연료 소비율 당연히 효율이 안 좋으니까 얘랑 같이 엮어서도 봐도 되죠.
같은 배기량인데 출력이 2배여야 되는데 1.6배네? 근데 얘는 같은 배기량일 적에 장점으로 봐. 저속 어렵죠. 오토바이 앵앵거리고 참, 오토바이는 뭐 한 기본 10,000rpm이 넘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rpm 높게 쓰게 하는데 저속은 일단 어렵다. 그 다음에 행정 구분이 확실하지 않으니 백파이어, 역화가 일어나기 쉽고 관련된 부분이 소손되기 쉽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깜지 접는 식으로 외우던 거를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외운 게 아니라 이해한 거기 때문에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만 고민해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 다 생각이 나요. 그다음에 이게 뭐 주관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뭐 행정이 길어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짧아졌어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안 나면 좀 난감하긴 한데 대부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이게 주관식에서 막 답 적는 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외우시면 되게 편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필요 없는 거고요.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사행정 같은 경우는 밸브로 뭔가 열어주잖아요. 얘는 밸브가 없잖아요. 얘는 밸브가 있어. 복잡하겠죠. 밸브 기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밸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충격 소음이라는데 밸브가 작동하는 애랑 밸브가 없는 애랑 소리는 엄연히 있다. 엔진만 보고 보면은 소리는 얘가 더 커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좀 시끄럽죠. 왜냐? 소음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엔진만 놓고 보면은 얘가 또 소음이 커요. 요런 밸브 기구에 대한 충격 소음. 그 다음에 실린더 수가 적으면 단기통일 때 얘는 움직여. 단기통인데 얘는 안 돼. 무게도 얘는 밸브 기구가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얘보다 무거워. 그 다음에 여기 보시 출력도 안 좋아. 마력당 중량이 크다. 1마력을 내는데 얘는 만약 얘는 1마력을 내는데 10kg였다면은 얘는 1마력을 내는데 5kg 훨씬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력당 중량. 가볍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보시고 처음부터 외우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전 그것보다는 처음에는 머릿속에 그리면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보시다가 안 되면 그냥 그때는 통째로 외우세요. 그리고 이해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통째로 외워서 그거를 머릿속에서 뒤집어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한 방법이 있고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적에 얘를 한번 보면서 외우는 방법도 있고. 요건 이제 개인 성향이니까 뭐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이건 정답은 없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안타깝지만 솔직히 말하면 외워야 되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쉽게 풀죠. 함정에 잘 빠질 일도 없고. 다음 실린더 배열에 의한 분류. 요거 공학에서 한 건데 직렬형 기관, V형 기관, 수평 대항형, 성방향 기관. 그래서 여기서는 직렬형은 그냥 말 그대로 실린더가 일렬로 수직 배열한 형식이고요. 위상각은 크랭크 측의 위상각은 180도이다. 요거는 사행정 요거 위상각은 180도다. 요거는 저거 사실린더에 해당됩니다. 위상각이라는 게 옆에서 보면은 크랭크 축이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보면은 축이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입체적으로는 제가 좀 그리기 힘들고 요 각이 180도 나다. 그 6기통은
6기통은 위상각이 몇 도일까요? 그렇죠. 120도. 요거 같은 경우는 기통수가 뭐 4기통 넘어갔을 때는 뭐 7기통짜리, 5기통짜리 있긴 합니다. 대부분 이게 4기통, 6기통, 8기통 이렇게 가죠. 그럼 이게 두 개씩 짝지어서 위상각을 이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아까 요거는 다 본 거고, 그 다음에 V형 같은 경우는 요거는 협각은 60에서 90도 정도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특징 나온 게 전체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다. V형 엔진이 전체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다. 왜냐면은 똑같이 좀 하나, 둘, 셋, 네 개. 4실린더짜리인데 요거를 V로 바꿨어요. 요 두 개를 떼서 여기다가 서로 엇갈려서 엮는 거죠. 그러면 길이가 요만큼 짧아지는 거죠. 대신 폭은 좀 넓어지죠. 근데 폭이 이렇게 옆으로 길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V자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렇게 벌어져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V자가 들어오면은 필드에서 정비를 했을 경우에 짜증나는 게 요런 데 안쪽에 손이 안 들어가는 것들, 밑에서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애들. 이건 정비 차원에서 보는 거.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밸브 배열에 의한 분류. 밸브 배열의 분류는 I형 헤드, L형, F, T형 등이 있다. I형 헤드는 흡배기 밸브가 모두 설치된 형식이며, I 헤드형에는 캠축을 실린더 헤드에 설치하고 흡기 밸브를 캠이 직접 개폐하는 형식인 OHC가 있다. 저희 보다 보면은 I형, L형, F형, T형이라고 나와요. 요즘에는 전부 다 I형이에요. I형에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OHC, 오버헤드 캠 샤프트입니다. 오버헤드 캠 샤프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SOHC, DOHC, 캠축이 실린더 헤드 위에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하나면 SOHC, 두 개면 DOHC. 그래서 지금은 엔진이 있으면은 크랭크 축이 돌면은 크랭크 축하고 뭐 벨트나 아니면 체인하고 연결돼 있죠. 캠 축하고 요즘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중간에 뭐 텐셔너들도 있긴 한데 이거 빼고 캠 축을 체인이나 벨트로 크랭크 축이 캠 축을 바로 직결해서 작동을 하죠. 하지만 예전에는 캠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캠이 밑에 있었습니다. 캠이 밑에 있었고 탭핏으로 밀어준 거죠. 로커암을 통해서 밑에서 얘는 뭐 벨트로 연결됐던 아니면 기어를 연결했던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얘네 누르는 방식에 따라서 ILFT라고 합니다. I 같은 경우는 I는 실린더 헤드가 있으면 밸브가 그냥 위로 난 거예요. L자는 실린더가 같이 돼 있는데 밸브가 밑에서 열리는 거죠. 즉 길게 템핏으로 누르는 타입인 거죠. F는 I형처럼 밸브가 요 위에 하나 꼽히고 L형처럼 밑으로 하나가 꼽힙니다. 요게 F형 타입이고요. T는 딱 봐도 아시겠죠? T자 모양으로 흡기 밸브가 배기 밸브가 각각 양 옆으로 나와 있는 게 T자형.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도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I형이네, T형이네, L형이네. 예전에는 뭐 I형, L형 헤드에 대한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하죠. 막 설명나가 캠축이 모두 실린더 헤드 위에 있다. 이제 틀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음은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 순행식은 실린더 헤드 및 블록에 설치한 물 재킷에 물 또는 부동액을 강제로 순환시켜 기관을 냉각시키는 방식이며 라디에이터, 냉각팬, 물펌프 등의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냉식은 실린더 헤드 또는 블록에 여러 개의 냉각핀을 부착시켜 열 전달 면적을 크게 하여 공기를 직접 접촉하는 냉각이 있다. 순행식, 공냉식 많이 들어보셨나요? 순행식 물로 냉각을 시키죠. 그렇죠? 그럼 순행식에선 필요한 게 저희 공학 시간에 잠깐 나왔던 어떻게 그래야 되나? 라디에이터가 필요하겠죠. 라디에이터가 필요할 거고 요 뒤에 냉각 팬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라디에이터에는 상부호스와 하부호스가 엔진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상부든 하부든 인이든 아웃이든 그럼 방식에 따라서 서머스탯이라는 게 중간에 한번 들어갈 거고요. 이 서머스탯 전단에 있던 아니면은 서머스탯의 반대쪽에 있던 물펌프가 있을 거고요. 물펌프는 이게 요 냉각팬 쪽으로 라디에이터 쪽으로 물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방향으로만 보내주는 건데 요거를 서머스탯이 잡고 있느냐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라디에이터로 흐르느냐, 라디에이터로 흘러서 냉각이 된 상태가 다시 엔진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은 요걸 막아가지고 그냥 엔진에서 회전을 시키느냐, 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확인이 돼 있고, 요즘에는 좀 계속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라디에이터 캡 해가지고 여기에 뭐 위험 뭐 만지지 마시고 그거 있었죠. 요즘에 그런 거 못 보죠. 그게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바로 여기서 이런 데 엔진에서 직접 뽑아가지고 리저버 탱크로 바로 보내버리거나, 리저버 탱크도 진공을 해요. 리저버 탱크도 그 완전 밀폐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냉각수 라인을 보면은 완전히 밀폐계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하고 물질은 교환이 안 돼요. 내가 리저버 탱크 캡을 열기 전까지. 공냉식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것도 오토바이 엔진. 오토바이 엔진의 순행식은 못 보셨죠? 오토바이에 뭐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은 자동차 엔진은 아마 그 군대 차량에서 군 차량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래도 표면 좀 어느 정도 매끈합잖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뭐 리브 형식으로 이렇게 살짝씩 튀어나오는 거 빼고는. 그렇죠? 근데 오토바이는 요 위에 계속 핀 달려 있죠. 요거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열을 그렇죠,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면적이 좁으면은 이거 열을 내보내야 되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 내보내. 근데 이런 핀을 많이 대줘서 면적을 넓힘으로써 좀 더 그러니까 열 방출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냉식은 이제 자연 공냉식하고 이제 순행식도 그렇고 뭐 공냉식도 그렇고 자연적인 거, 강제적인 거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강제 순행식이라고 하면은 워터펌프를 그냥 돌려버리는 거고요. 자연 순행식은 그냥 냅두면은 대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걸 보는 거고요. 공냉식도 그냥 자연 공냉식은 그냥 냅둬서 찬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내가 막 뛰어가지고 내가 바람을 쐬거나. 근데 강제 공냉식은 냉각팬 부는 거죠. 다음에 실린더 안찌름과 행정 비율에 의한 분류. 장행정, 정방행정, 단행정.
요거 장행정, 단행정은 이미 공학 시간에 기초적으로 다 됐죠. 여기 좀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하면은 이게 공학 쪽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행정에서 특징 한번 보시면요.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왜죠? 장행정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움직이는 거리가 좀 짧잖아요. 아까 3m, 1m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단위 실린더 최적당 출력을 크게 할 수 있다. 요거는 면적이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흡배기 밸브 지름을 크게 할 수 있어 최적 또는 흡기 효율이 높다. 장행정 옆으로 넓죠. 옆으로 넓다는 거는 밸브의 지름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름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냥 코로 숨 쉬는 거를 저희 그냥 일반적인 코로 숨 쉬는 거를 요걸 그냥 확장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은 공기가 막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직렬형 기관에서는 기관의 높이가 낮아지고 V형 기관에서는 폭이 좁아진다. 좀 더 추가 설명하면 직렬형에서 기관의 높이가 낮아지면 옆으로 길어지고 옆으로 길어진 거를 반으로 잘라서 V형으로 놔두면 그나마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피스톤이 과열하기 쉽고 측압이 증대된다. 그 다음에 폭발 압력이 커 크랭크 축 베어링의 폭이 넓어야 한다. 저희 단행정은 스포츠카라고 했죠. 그럼 폭발 압력이 크든 안 크든 그건 잘 기억 안 나더라도 스포츠카예요. 그럼 뭔가의 힘을 엄청나게 받는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스포츠카가 갤갤거리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높은 압력에 높은 폭발력이 발생되고 속도도 빠를 것이고 이런 거 조금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관성력이 불평형으로 회전 부분의 진동이 커진다. 그다음에 실린더 안찌름이 커 기관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연력학적 사이클 분류. 저희 연력학 또 나오네요. 정적 사이클, 정합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계산 공식은 열효율에 관련된 건데 얘가 아마 시험 문제에서 계산으로는 못 나올 거예요. 계산기가 없이 그 자승을 푼다는 것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외우면 좋은 게 자격증 시험 볼 때도 보는 건데 저것도 있어요. 그 뭐지? 공식이 맞냐? 다음 중 복합 사이클 연료율에 관련된 공식이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공식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좀만 볼까요? 정적 사이클은 일정한 용적 사에 연소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솔린과 LPG 엔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정합 사이클은 일정한 압력 하에 연소되는 것으로 저속 디젤 사이클이라고 한다. 복합 사이클은 정적 및 정합 사이클이라고 하고 일정한 압력 하에서 연소가 되는 이것을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한다. 정적 사이클은 가솔린, 정합 사이클은 저속 디젤 기관, 복합 사이클은 또는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 디젤 기관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아시죠? 이것도 모르세요? 기억 안 나시나요 혹시? 이거 모든 문제집에 10페이지 이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쵸? 웃음이 있다는 거는 생각은 나는데 요 그림 기억나시죠? 그림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나셔야 돼요. 왜냐면 그림을 알고 있으면 더 쉬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안 써놓은 게 정적 사이클, 얘네는 지금 PV 선도예요. PV 선도라는 거는 압력과 최적의 관계예요. 그리고 대부분 PV 선도가 나오면 밑에 알아보기 쉽게 피스톤이 나와요. 이 피스톤이 뭘 의미하느냐? 네? 뭐라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놔둘게요. 이 피스톤은 TDC고요. 여기가 BDC예요. V가 최적이죠. P가 압력이죠. 저희는 말을 질 적에 참 쉽게 정압이라고 하죠. 일정한 압력의 사이클. 압축, 흡입 과정은 여기서 이제 흡입 과정은 요 밑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일정한 압력을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흡입 과정은 밸브가 열려 있으니까 압력이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내려왔어요. 여기서 흡기하고 배기 밸브하고 닫고 피스톤을 밀어 올립니다. 여기서 TDC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최적은 줄죠. 줄면서 점점 압력은 올라가죠. 정압은 일정한 압력 하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2번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3번으로 가는 거죠. 뻥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기를 하죠. 배기가 아니야. 폭발이 났으면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면은 요만했던 최적이 점점 커지면 압력은 줄죠. 압력은 줄는데 이게 똑같은 데 왔을 때 요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폭발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기 밸브를 열면은 순간적으로 압력 꺼지고 그 다음에 최적만 한번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1, 2, 3, 4번 이고요. 그리고 요거 여기 압축 여기 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전 좀 수정했는데 여기 압축 행정 단열 압축이라고 좀 적어주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이라고 하잖아요. 요거 이때 쓰는 단열이 밀폐계라고 판단하세요. 차라리 제일 쉽게 밀폐계, 흡배기 밸브가 다 닫힌 상태에서 단열 압축, 그 다음에 정압 연소, 일정한 압력으로 폭발하는 거죠. 단열 팽창, 단열 방출 해서 연료율은 보통 Q1, Q2 요거 안 적으셔도 돼요. Q1, Q2는 지금 여기서는 연료율은 대략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하시는지 아시나요? 연료율? 제일 쉬운 건요. 연료율은 들어간 것분에 나간 거예요. 여기서 엄밀히 따지면은 Q1분의 Q2가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이라고 치면 내가 먹은 것만큼 바깥으로 배출시킨 거. 기계라면은 내가 들어간 만큼 나간 거를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그대로 하면요. 정압,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해요. 이거 정적이네요. 일정한 최적. 죄송합니다. 이거 가솔린의 정적, 일정한 최적이고요. 여기서 똑같이 정압으로 바꿔볼게요. 정압은 일정한 압력인 거죠. 일정한 압력이라는 거는 상사점에 왔을 적에 3번이 일정한 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일정한 압력으로 옆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를 지워버리고 정압이 되는 거죠. 정압은 일정한 압력 하에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Q1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 복합 사이클은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거. 정적, 일정한 최적과 일정한 압력이 합쳐져 있는 거. 그래서 얘는 QV, QP 해서 어떻게 보면 QV 플러스
QP 분의 Q2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아마 보시면서 다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소문자 Q를 썼어요. 대문자 Q도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저는 1, 2로 썼어요. 그냥 사바테만 최적 압력을 썼어요. 요거는 그냥 크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혹시 책 보다가 이게 숫자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중요한 건 들어간 게 어떤 거냐, 나간 게 어떤 거냐 라는 거고, 요거를 기본적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저희는 아까 이제 계산 공식이 나온다고, 그렇죠? 계산 공식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만약에 외우신다면은, 그래서 는 입실론은 압축비라는 거를 아시고요. 요거는 아시죠, 다들? 그 다음에 K는 비열 B라고 아시면 되고요. 다시 비열 B는 CV분의 C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체절비. 요건 이제 요 위까지는 오토 사이클에서 쓰는 애들이고요. 얘는 이제 디젤 사이클에서부터 체절비가 나오는 겁니다. 체절비는 V3분의 V4 값. 요거를 좀 써놓으면 조금, 요거 헷갈리시면 얘네들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얘도 요건 이제 폭발비, 또는 폭발비라고 해서 얘는 P2분의 P3, P2분의 P3가 나죠. 얘는 이제 복합 사이클 또는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데도 솔직히 좀 힘들긴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공식이 좀 더 힘들긴 하죠. 근데 공식을 일단은 열효율 오토 사이클은 뭐 수많은 계산 과정이 가겠죠. 근데 저희는 결과값만 알면 되죠. 1 마이너스 압축비분의 1분의 카파 마이너스 1. 자주 보시던 거죠.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 얘 똑같이 내려옵니다. 1 마이너스 압축비분의 1 카파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똑같이 오고요. 곱하기 카파 가로 열고 체절비 마이너스 1 분의 여기는 체절비 카파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조금 힘드시죠? 여기도 더 힘드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얘를 알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좀 유추하기 쉬운 게 체절비 마이너스 1. 여기는 체절비 마이너스 1이에요. 체절비가 1 이상이죠. 1을 뺐어요. 그래도 0보다 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냥 가만 보면은, 자, 카파 다 빼볼게요. 똑같죠? 체절비 마이너스 1. 여기에 우리는 카파 값만 앞에 위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은 똑같아요. 얘 똑같이 1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1 카파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카파 제곱이 마이너스 1 카파 마이너스 1. 폭발비를 넣어주면 되겠죠. 저희 위에서 디젤 사이클에서 똑같이 가로 열고 체절비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럼 폭발비 마이너스 1도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뭘 해주느냐? 얘를 도한다며 체절비 2개, 폭발비 2개를 여기다 똑같이 써줘요. 이러면은 사바테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오토 사이클 요거 외우고요, 디젤 사이클 요거 외우고 사바테 사이클 이렇게 외워요.
그렇게 외우면은 계속 까먹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네들은 어차피 얘네들은 공통. 그렇죠. 얘네들은 공통이고 요거랑 공통이죠. 밑에는 가로 열고 뭔가의 숫자의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해서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이거 통째로 외우는 게 좋아하면 외우세요, 통째로. 그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은 거 이렇게 같이 엮어서 밑에는 내가 모르겠으면 그냥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위에는 그냥 붙여버린다. 카파 위치만 조금만 주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하면 요거는 그 다음에 가끔 개념 문제에서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올 건데 요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아까 압축비 얘기했죠. 가솔린에서 압축비가 높으면 효율이 좋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압축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빠지는 금액이 커요. 높으면 높을수록 빠지는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효율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뭐 사바테 사이클 얘는 안 물어봐요. 물어봐야 여기까지 물어보는데 압축비는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좋아요. 체절비는 반대로 낮으면 낮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요거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진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요. 설명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사이클 하나 갖고만 하는데도 한두 시간씩 아마씩 나오니까 솔직히 저도 자신 없고, 왜냐면 요 공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연습이나 아니면 난 진짜 한가롭고 나는 이과에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간단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 아니면은 이게 PV 선도긴 한데 PV 선도가 아니라 TS 선도로 바꿔요. TS 선도로 바꿔가지고 T1, 2, 3, 4 하면은 T 3-2가 입구 Q1이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 나가도 되긴 하는데 그거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압축비는 높을수록 효율이 좋다 라는 것만 아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속 편하실 것 같아요. 연료율, 공급 열량과 압축비가, 그냥 압축비가 일정할 때는 오토사바테 디젤이고요. 공급 압력이 최고 압력, 최고점의 압력이 좋다,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디젤 사바테 오토. 어차피 사바테는 중간이기 때문에 사바테는 관심 없어요. 하나만 외우세요. 그냥 압축비가 일정할 땐 오토가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반대니까. 다음 연료에 의한 분류. 내연기관의 연료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액체하고 기체이다. 기체는 LPG 또는 CNG 가스 등이 사용하고요. 액체는 가솔린 등의 경유 중유인데 주로 가솔린하고 경유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혹시 가솔린 만들어지는 과정 아시나요? 저희가 원유를 가져와서 이게 연료, 기체 연료가 나왔으니까, 가솔린 연료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원유를 사오죠. 배를 타고 원유를 저희 나라로 수입을 하죠. 이 원유를 큰 통에 넣고 이 큰 통에 넣고요. 밑에 불을 가열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기체가 기체로 해서 나오는 거, 네? LPG하고 LNG 뭐 얘네들 나오겠죠. 그냥 LPG라고 할게요. LPG 나오죠. 그 다음에
가솔린 등유, 경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아스콘. 저희는 이것만 알아도 돼요. 충분히. 이것만 아셔도 되고. 자, 요거까지만 좀 할게요. 그래서 가솔린 정도까지만 알고, LPG 같은 경우는 부탄과 프로판이 있죠. 부탄과 프로판. 그래서 이건 지금 한번 말씀드리면 부탄과 프로판이 있는데 부탄과 프로판 비율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계신 분들한테는 겨울에는 프로판을 30% 섞어라. 저는 그냥 부탄, 프로판. 이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적지 마세요. 부탄과 프로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얘를 30% 부탄에 섞어라 라고 해요. 그리고 프로판이기 때문에 세 글자니까 30%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헷갈림이 없거든요. 가끔 물어봐요. 겨울철에 부탄과 프로판의 비율로 올바른 것은 부탄 30%, 프로판 70%. 부탄 70%, 프로판 30%.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가끔 한 번씩 튀어나오는데 이 30%가 못 외워서 이거 외울 필요 없죠. 하나, 둘, 세 글자 30%. 요거고 참. 연료의 특성. 그냥 요거는 다음에 시간 되면은 좀 여유롭게 한번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가등경주피는 나오면서 파라핀계 산화수소가 어떻게 나오고 얘네가 각각의 N 값에 따라서 뭐가 기체고 어디가 액체고 고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여기까지만 좀 하시죠. 연료 특성 공학에서 했었죠. 인화점 뭐죠? 그죠? 불을 갖다 댔을 때 확 붙는 거. 착화점은 지가 스스로 불에 탈 수 있는 온도. 연소점은 계속 불이 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영하 42도, 60에서 80도, 550도, 350도. 불꽃 점화 방식의 가솔린은 사용을 하고요. 디젤은 착화 방식 요거를 사용합니다. 하고 이제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